야, 이래서 거대 기업이라고 하나 봅니다. 올해도 현대기아차의 신차가 줄줄이 출시되거나 공개될 예정이죠. 당장 부산 모터쇼에선 캐스퍼 전기차와 타스만이 공개될 거라고 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야기할 건 올해 연말에 출시 예정인 차입니다. 차급이 낮아 보일까봐 이름까지 바꿨고요. 언론에선 이 차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을 확 끌어올릴 거라고 볼 정도입니다. 현대차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이자 아이오닉 시리즈의 최상위급 모델인 아이오닉 9인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차가 내연기관 차로 치면 팰리세이드급인데 과연 팰리세이드 이상으로 판매량이 나올지, 한편으로는 동급인 차가 EV9인데 EV9의 선례를 따라가진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오닉 9의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짜로 판매량이 많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콘셉트카가 공개됐을 때부터 꽤 많은 관심을 보였던 차죠. 최근에 나온 소식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꽤 오래전에 바뀌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이름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이오닉 7으로 나올 차였는데 아이오닉 9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K7을 K8로 바꾼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V9하고 동급인 차잖아요. 그런데 EV9은 숫자 9를 쓰고 아이오닉 7은 숫자 7을 쓰면 그냥 딱 보기에 아이오닉 7이 더 아래급 차인 걸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아이오닉 6와 아이오닉 9 사이에 또 다른 신차를 출시할 수도 있으니 현대차 입장에선 상황이 더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펙은 EV9하고 거의 비슷할 걸로 예상되고 있죠. 싱글 모터는 215마력, 듀얼 모터는 379마력을 낼 거라고 하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560km에 달할 거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숫자로 된 스펙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전체적으로 완성도에 있어서 기대감이 비교적 큰 차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EGMP 플랫폼으로 나오는 사실상 마지막 전기차거든요. 보통 풀체인지 직전 마지막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인식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2026년쯤 현대차그룹이 새로운 승용 전기차 플랫폼인 EM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플랫폼으론 마지막 전기차인 거죠. 디자인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앞은 아이오닉의 패밀리 룩과 팰리세이드 전기 버전 느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것 같고, 후면부는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콘셉트카가 그대로 나올지 스타리아처럼 나올지 디자인 요소가 어떻게 들어갈지는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죠. 이미 스파이샷이 많이 공개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죠. 원래는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될 거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최근에 부산 모빌리티 쇼 주최 측에서 제공한 참가 모델 리스트에는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확률로 EV9하고 비슷한 길을 갈 거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각종 수상을 휩쓸 거고요. 탑기어나 모터 트렌드를 비롯한 세계적인 자동차 매체들이 좋은 평가를 해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GMP 플랫폼이 완성형이라 불릴 만한 차고 플래그십 모델이라 거의 모든 기술력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현대차가 잘하는 모든 걸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도 주행거리에 이 정도 크기의 전기 SUV가 대중 글로벌 브랜드에서 아직은 드문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어떤 평가가 나오냐, 부진한 국내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는 식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실제로 지금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코나 말고는 죄다 하락세입니다. 모델별 판매량부터 보면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G80 전기차, GV60, GV70 전기차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요. 전체 판매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3,217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8%나 줄어든 겁니다. 심지어 신차 효과도 제대로 못 보고 있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페이스리프트 됐잖아요. 그런데 판매량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33.6%가 줄었습니다.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이오닉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인 아이오닉 9이 이른바 전기차 캐즘,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를 해소할 수 있냐, 이런 얘기인 거죠. 저는 이걸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더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EV9이 이미 선리를 만들었다는 게 큽니다. 좋은 차라는 평가가 있었고 저 또한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냥 동력 상실 문제를 논외로 치더라도 할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한 결과가 아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크고 비싼 차는 당연히 대중적인 가격이 차보다 판매량이 안 나올 수밖에 없고요. EV9하고 같은 급이기 때문에 가격이 확 낮아져서 팰리세이드 내연기관 모델하고 비슷하거나 더 저렴할 거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평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차가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단적으로 이 이론이 성립되려면 페라리나 포르쉐 같은 차들이 전세계 판매량 1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많고 수상을 많이 했다고 해서 판매량도 무조건 좋을 거라는 이론은 성립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전교 1등을 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요. 잘 될 가능성이 더 열려있는 것 뿐이지 1등이라는 게 모든 걸
걸 보장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전기차가 안 팔리는 이유를 전기차 자체가 안 좋기 때문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근본적인 문제점이 보인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솔직히 전기차 타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막 내연기관 엔진이 감성이 너무 좋은 사람들한테는 싫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냥 자동차는 탈 것 내지는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텐 정말 편합니다. 자동차가 아닌 가전제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좋은 의미로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정말 작은 집 하나를 타고 다니는 느낌이잖아요. 조용하지 공회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 시동을 켜두고 있어도 뭐라 할 사람도 없지. 초반 가속력이 좋아서 시내에서 타고 다니기 좋은 건 물론이고 너도 나도 혁신을 따지기 때문에 전기차는 특히 기능과 옵션을 신경 쓰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중형급 이상 차들은 이미 스펙이 평균 이상입니다. 경영 전기차들은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 짧은 게 문제이긴 하지만 중형급 이상은 평균 스펙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게 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나 김승현 편집장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자체가 불편하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다? 전기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충전 인프라인 거죠. 사실 가격도 가격인데 저는 충전 인프라도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차가 좋으면 뭐하나요? 내연기관차로 치면 주유소가 너무 없어서 차를 못 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전기차를 사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죠. 편한 것과 내가 그 불편에 적응해서 편하게 느끼는 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살 때 우리 동네에 주유소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며 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즉 전기차도 이 정도는 돼야 잘 팔리든 말든 할 거란 거죠. 인프라 관련 얘기는 우리나라 친환경차 보조금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주장을 계속해왔고 이거랑 관련된 영상은 따로 있으니 이걸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차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마냥 차 때문에 안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가 잘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판매량이 확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친환경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해줬으면 한다는 거죠. 당장 어디로 어떻게 가겠다는 게 없습니다. 아예 그냥 우리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 차가 대표적인 친환경 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차 혜택을 대폭 늘릴 테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국민들은 하이브리드 차로 빠르게 옮겨가고 제조사는 국내 전용 모델로 하이브리드 차에 집중하면서 해외 시장 전용 모델로는 전기차에 집중하고 확실한 투트랙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연기관 차가 많을 때보단 환경에도 더 좋겠죠. 아니면 아예 올해 안에 전기차 충전과 정비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테니 전기차를 많이 타달라고 하고 이걸 아예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을 하던가요. 이도 저도 아니고 이런 현상이 몇 년째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여전히 차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나온다는 거죠. 친환경차가 미래라면서요. 그럼 어디든 제대로 가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출시된다 해도 큰 타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용차 쪽은 보조금 단위가 다르고 개인이 아닌 회사 단위 구매이기 때문에 얘기가 아예 다른 거고요. 승용차 쪽은 현대기아차의 본진이고 중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자동차 쪽은 특히 없는 상태입니다. 뭐 일각에선 알리나 테무처럼 돌풍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알리나 테무에서 쇼핑을 하기 위한 조건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모든 차주들이 집에 충전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 전기차 그 중에서도 승용 전기차 쪽은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일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해외 시장은 이야기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전기차가 나온다 해도 현대기아차가 진짜 역대급 전기차를 출시한다거나 KGM이 역대급 가성비로 전기차를 내놓는다 해도 해외에서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잘하든 못하든 차주들이 조건이 안 따라준다면 판매량 상승은 힘들 거라고 보고요. 신차 효과로 반짝 판매량 상승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상승이 오랫동안 유지되거나 주력 차종이 하이브리드 차에서 전기차로 완전 전환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오닉 9이나 곧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캐스퍼 전기차나 구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조건이 잘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판매량이 잘 나올 수 있을 텐데 어떠한 장벽에 가로막혀있는 느낌입니다. 아이오닉 9이 카니발까지 위협할 정도로 아무리 좋게 나와도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전기차 캐즘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